고속버스 프리패스 4일권을 이용해서 경주, 부산,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프리패스는 일반과 우등 고속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는 고속버스 티켓입니다. 안동을 가고자 했는데 노선이 없어서 경주로 갔습니다. 삼릉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이용했는데요. 삼릉 소나무 숲은 배병우 사진작가의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직접 가보니 남산 전체가 박물관은 아닙니다. 석불이나 탑은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자리를 비운 석불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만나는 석불이나 탑만으로도 경이로움을 넘어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김시습이 한국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를 쓴 곳이 남산에 있던 용장사입니다. 금오는 남산의 주 봉우리인 금오봉을 의미합니다. 남산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찍은 대릉원 모습입니다. 경주는 약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지요. 그래서 도시 곳곳이 이렇게 문화재로 가득하고요. 이렇게 기와집도 많습니다. 교촌 마을에 갔습니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경주 최씨 고택과 경주 교동법주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교촌마을, 계림, 첨성대, 동궁과 월지, 월정교 등은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 김할지가 탄생했다는 계림을 지나 첨성대로 갔습니다. 첨성대는 신라 선덕요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여겨집니다. 첨성대는 밤이 되면 핑크빛으로 변합니다. 야경을 보기 위해 월지로 부랴부랴 갔는데 조기 마감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2021년 7월에 찍은 모습입니다. 월지 야경을 못 보고 월정교로 갔습니다. 월정교는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졌던 다리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경덕왕 19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경주 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유실된 것을 2018년 4월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다리로 복원했습니다. 교촌 마을 입구에 있는 식당이었는데요. 이 주인 아저씨께서 이렇게 말린 꽃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식당에 걸어 놓으셨어요. 너무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니 이렇게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꽃으로 만든 작품이 더 인상적인 식당이었습니다. 여기는 보문단지예요. 보문단지에서 택시를 타고 불국사로 왔습니다. 불국사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투암산에 있는 석굴암을 갔습니다. 석굴암은 촬영 불가입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불국사로 내려와서 불국사 경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불국사는 건물만 60종, 2000여 칸에 이를 정도로 오늘날 불국사의 8배 규모의 대사찰이었다고 합니다. 김대성이 신라의 시대에 중창한 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중수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크게 불탔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들의 대부분은 1970년대에 복원된 건축물입니다. 경주 여행의 마지막은 양동마을로 정했습니다. 양동마을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크며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반 시종마을입니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에 의해 형성되어 영남 남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문과 31명을 포함해 과거 급제자가 총 136명에 달했으며 많은 학자와 명장,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마을입니다. 200년 이상 된
고가 54호가 보존되어 있어 조선 중기 이후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전에 마을의 배치와 답사 코스를 파악하고 문화재 소재를 확인한 후 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에는 국보 1점, 보물 4점을 포함해 25점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7곳의 국가 지정 전통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역사와 규모, 문화재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모든 면에서 이 양동마을이 가장 우수한 가치를 지닌 마을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초가집에도 밤이 되니 불이 켜져서 좀 놀랐습니다. 마을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살아있는 마을인 거죠. 양동마을을 끝으로 경주 여행을 마치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침 모습입니다. 자갈치 시장이 있는 남포가 과거에는 부산의 도심이었는데 지금은 서면 쪽이 더 번화가라고 하네요.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있는 용두산 공원, 부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부산 전망을 보고 싶어서 이 부산타워에 갔는데 입장료가 12,000원이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미디어 쇼로 부산의 24시를 보여주고 그 후에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영상도 있고 게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관람료의 충격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부산 타워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부산 전망이었지 미디어 쇼나 게임이 아니었으니까요. 부산 타워에서 본 전망은 좋았습니다. 부산 타워에서 보고 있는 부산의 모습인데요. 부산의 바닷물이 참 맑고 푸르고 그리고 멀리 부산항 대교도 보이고요. 점점에 떠 있는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부산이 항구 도시이지만 산이 참 많잖아요. 산에 기대어 있는 집들이 보이고 이곳이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죠. 이곳은 송도 스카이워크입니다. 부산의 푸른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었고요. 이곳에는 그 스카이워크 외에 케이블카가 있어요. 근데 이 케이블카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짧아서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태종대에 가기로 했어요. 이 송도 스카이워크에서 태종대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버스가 온갖 골목길을 돌아가느라 거의 태종대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태종대에 가서는 태종대를 좀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태종대를 도는 다누비 열차를 탔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무에 갈려서 바다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태종대에 갔지만 태종대는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왔습니다. 태종대에서 서둘렀던 것이 용궁사를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태종대에서 버스를 타고 용궁사에 가다 뜻하지 않은 즐거움을 만났습니다. 이 버스가 부산항 대교를 지나갔어요. 부산항 대교는 2014년 5월에 차량 통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최대 상판 높이가 63m입니다. 이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크루즈선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높은 다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다리를 이렇게 빙빙 돌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타고 있으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컨테이너가 정박된 항구도 지나갔는데요. 부산타워와 태종대에서 기대했던 것과 여행이 다르게 흘러가서
다소 울적했던 마음이 이 부산항대교 체험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도 여행도 세옹지마입니다. 태종대를 가지 않았다면 부산항대교도 못 만났겠지요. 이 부산항의 물동량 규모는 비중국계 항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 마린시티로 대표되는 부산의 마철루도 보았습니다. 해동 용궁사의 모습입니다. 용궁사 측에 의하면 복민왕의 왕사였던 나홍화상에 의해 창간되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1930년대 초에 보문사로 중창했고 1970년대에 정암스님 꿈에 관세음 보살이 용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고 해동 용궁사로 개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1970년대에 생긴 신생 사찰이라고 하네요. 절 건축에 정성을 많이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용궁사는 일출로도 유명합니다. 저희는 일몰을 못 보고 야경을 좀 보다 돌아왔습니다. 해운대에 들렀습니다. 비축제를 하고 있는 줄 모르고 갔는데 여기에서도 뜻밖의 볼거리를 만났습니다. 부산은 뭐든지 스케일이 큽니다. 비축제도 바닷가 백사장을 통째로 빌려서 합니다. 마철로의 불빛과 파도소리가 어울려서 더 특별한 비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부산에 가시면 이 해운대 비축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시절 도시개발로 큰 도시가 되었지요. 한국전쟁 때 임시 수도가 되고 피난민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인구가 폭증했습니다. 부산은 국내 최대의 항구 도시이지만 산도 많고 비탈도 많고 마천루도 많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이지요. 2018년 여름에 왔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도 정말 많았습니다. 해운대에서 회와 조개구이 세트를 먹었는데 양이 적었어요. 부산은 호텔 빼고 다 비싼 것 같습니다. 버스비, 음식값, 관광지 입장료 등등. 해운대에서 저녁을 먹고 광안대교로 갔습니다. 광안대교 야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소박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볼만한 야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해운대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광안역과 금년산역 사이에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10분가량 걸어야 합니다. 부산을 하루 동안 여행하면서 버스로 이동한 시간만 몇 시간이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부산 골목골목을 다니며 부산의 속살을 보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산을 시내버스로 여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를 계획이면 시티투어 버스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부산을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은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이지요. 부산의 도로는 운전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피난민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집이 먼저 지어지고 길이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해요. 집과 집 사이로 골목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를 타면 고속도로와 비탈길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의 특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티투어를 타고 부산을 둘러보았다면 부산의 관광 명소만 보았겠지요. 시내버스를 타고 우왕좌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부산의 역사와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 여행이었습니다. 광안대교를 끝으로 부산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순천으로 갔습니다.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아끼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없다면 발길 닿는 대로 움직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나마 선택지가 제법 있는데 지방에서 지방으로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이용할 때는 숙소를 꼭 터미널 근처로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주와 부산에서 숙소를 터미널에서 먼 곳에 잡다 보니 움직이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순천으로 간 거는 부산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잡은 거였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순천에서는 일단 음식이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순천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움직이는데 네, 비용도 부산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했고요. 그리고 부산이 뭔가 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다면 순천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그냥 이렇게 거닐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카이 큐브를 타고 순천만에 가서 갈대 열차를 탔습니다. 순천 국가정원과 이 순천만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순천만을 들렀다가 다시 국가정원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둘러보았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 순천을 산과 물이 기이하고 고운 탓에 세상에서 소강남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든 이 물이 많아서 마치 순천의 자연환경이 중국의 강남과 비슷하다는 뜻에서 소강남이라고 했다는데요. 정말 산과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갈대숲 아래로는 어디든지 오리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새들의 합창이 들려옵니다. 저 산에 전망대가 있어요. 저 산에 올라가면 순천만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갈대숲에 오리들이 한가로이 떠다니고 있지요. 이 흑두루미가 이곳에서 월동한다고 해서 혹시 두루미를 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두루미는 못 보고 이렇게 오리떼만 보았습니다. 예전에 순천만 일대를 매립해서 공단을 지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다가 성사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순천만의 모습입니다.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지요. 봄과 여름에는 여기가 파릇파릇할 테고요. 가을에는 칠면초가 물이 들면서 붉게 변하겠지요. 겨울이어서 조금 황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023년에 순천에서 정원 박람회가 국제 정원 박람회가 다시 열린다고 해요. 그때는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이 순천만 그리고 순천시가지 전체를 부지로 활용해서 관광객 800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순천은 전남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철도 교통의 요지로 네일로 패스를 들고 여행하는 네일러들의 성지로 불립니다. 갈대 열차를 타고 순천만 문학관으로 와서 이곳에서 국가정원까지는 다시 스카이 큐브를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스카이 큐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카이 큐브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시작으로
순천 안에서 1km 떨어진 문학관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 시간은 약 12분입니다. 스카이큐브와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스카이큐브는 소형 무인 궤도차, 소형 경전철, 소형 자동 운행 궤도 차량, 무인 궤도 택시 등으로 불리는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스카이큐브 갈대 열차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티켓을 구입하면 이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한 번에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201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위해 조성된 곳이지요. 당시에도 좀 반대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국제정원 박람회가 히트를 치고 2015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정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순천만 습지와도 연결이 되면서 지금은 1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국가정원에 있는 온실입니다. 스카이큐브 정거장 모습이고요. 한국정원 그리고 습지 풍경입니다. 겨울이어서 좀 황량하기는 한데 물과 갈대가 있어서 그나마 너무 쓸쓸하지만은 않은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순천을 끝으로 경주에서의 이틀, 부산에서 하루, 순천에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이용한 여행은 처음이었는데요. 노선을 잘 짜면 알뜰하게 국내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